갑니다. 엘리베이터 문제. 처음에 정지 상태라고 그랬고, 정지 상태. 여기 정지 상태에서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체중계 눈금, 그러니까 수직 항력이죠.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는데, 체중계에는 수직 항력을 보여주는 장치다. 근데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힘이니까 무게지, 중력. 그래서 이제 500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의 질량이 500이구나 이러면 안 되고, 질량은 이 500을 중력가수로 나눈 값, 그러니까 이 친구는 50kg 짜리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고. 아무튼간 그랬는데, 체중계 측정값이 이제 가만히 서 있을 때 500이라고 알려줬는데 지금 출발했더니 400이 됐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야? 자, 아래쪽으로 움직였다 요 얘기겠지. 아래쪽을 그러면은 가볍게 플러스로 잡고 위쪽은 이제 마이너스로 잡고 가는 게 편할 것 같아. 아무튼 간에 이제 1초일 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식을 세우는 걸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1초일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 그러면 에이, 자꾸 움직여 이거. 가속도가 있어, 그죠? 움직였으니까 지금 얘 체중계 눈금까지 변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가속도,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어떤 가속도 A라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그대로 써주면 돼. 힘의 평형.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있을 것이고 수직항력이 있을 거라고. 그럼 이 가속도는 언제 써먹는 거냐?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잖아. F는 MA 해서 이 A 값에 이게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중력과 수직항력이 있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여기 앞에 R자임 F를 쓰려고 지금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플러스로 잡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이 F, R자임 자리에 중력, 아래쪽 중력 얼마? 아까 정지했을 때 잰 게 중력이죠? 그래서 500, 그 다음에 위쪽으로 수직항력, 잘 모른다 치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아무튼, 제가 이렇게 세워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질량 조심하시고, 50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 A,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수직항력은 어떻게 알아요? 체중계가 잰 눈금 값이 수직항력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400이라고 써있잖아? 여기서 n에다가 400을 집어 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아, 그래서 A가 2m/s 제곱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된다. 1초일 때와 5초일 때 A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보니까 아래로 지금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쭉 이제 등속 운동하는 구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체중계 측정값이 플러스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식 그대로 또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중력에다가 수직항력 했는데 이 수직항력이 얼마라고 지금 체중계 눈금 값이니까 600는 MA니까 50 곱하기 어떤 가속도일 텐데 이 가속도가 당연히 얼마겠어? 마이너스 2가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았는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가속도가 위쪽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연직 위쪽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맞다. 4번 되겠죠. 35번으로 갑니다. 35번. 질량이 45kg 짜리.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뭐 아마도 10으로 하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10 잡아주고,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질량이 45고 무게 혹은 뭐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건 중력 가속도 곱하면 되는 거니까 45에다가 450이었겠구나 라고 알면 되고, 서 있는 모습이다. 근데 뭐 속력 시간 그래프 나왔으니까 이제 잘하죠. 이런 거.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속도가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2m/s 제곱,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2m/s 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여기 당연히 등속 운동이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인 거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1초일 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그지? 2m/s 제곱이지. 하나 또 참고해야 될 게 있네. 연직 아래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지? 연직 아래 방향. 세로치면 그래프 세로치 속력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방향은 이건 이제 보여줄 수가 없는 거니까 문제에서 어느 쪽인지 말해준 걸 잘 체크를 해야겠지. 아무튼 뭐 아래 방향 움직이나 보다 하면 되고, 19초일 때 A의 가속도, 19초일 때 A의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다. 어렵지 않죠? 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니까 현재 움직이는 방향이랑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도 맞다. 기억과 니은은 맞는 거죠. 체중계의 측정값은 19초일 때가 1초일 때보다 900N 크다 그랬습니다. 체중계의 측정값 계속 얘기하고 있어. 수직 항력을 얘기하는 거다.
수직 항력이 19초일 때랑 1초일 때 어떠냐라고 묻는 거야. 펜이 좀 두꺼운 것 같아. 뭐 하는 거야? 식을 그대로 세워주면 되죠. 식을 어떻게 세워주면 되겠어? 일단 1초일 때부터 해봐. 어려우면 1초일 때라고 잡으면 연지가 아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어쨌든 이 여자애한테 작용하는 게 중력이 있을 거라고, 그죠? 중력이 있을 것이고, 이제 저울이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가속도가 있으면, 그죠? 이 가속도를 이용해서 F, R자임 F는 MA, F는 MA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죠? 근데 중력은 얼마? 아까 얘기했지? 450N 아까. 그러니까 1초일 때 아래쪽으로 중력 450N. 아래쪽, 그죠? 아래쪽 450N 마이너스 수직 항력 N, 뭐 1초니까 뭐 1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했더니 질량 45짜리 애가 가속도가 얼마로? 아래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죠? 연지가 아래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2 곱해주면 되겠지. 2가 뭐냐고? 가속도 여기 있죠? 가속도. 19초일 때 똑같습니다. 19초일 때 중력에다가 수직 항력을 뺐는데 45짜리가 가속도가 어때? 느려지고 있죠? 가속도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 있는 이 수직 항력이랑, 그죠? 여기에 있는 이 수직 항력은 당연히 요거 차이겠네. 그죠? 180 차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36번 갑니다. 36번. 문제 잘 읽어야 되는데, 뭐 크기가 F 어쩌고저쩌고 막 나왔는데,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을 연직 위로 작용했는데 상자가 연직 아래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는 질량 M짜리하고 라지 M, 이 두 물체의 질량에 작용하는,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이 힘 F보다 어때? 더 크다. 중력이 더 크다 이 얘기지. 뭐 그렇구나 뭐 하면 되고, 오른쪽에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이제 이렇게 등속도 운동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는 이제 등속도 운동을 분석하기가 훨씬 쉽지.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기준으로 잡을 거야. 그러면 EF라는 힘을 작용했더니 등속도 운동 많이 했죠. 가속도가 0이다. 속도 변화가 없다. 무슨 말? R자임이 없다. R자임이 없으면 된다. 누구한테 R자임이 없느냐? 이 녀석이 됐건 이 녀석이 됐건 간에 아무튼 R자임이 없어야 등속도 운동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굳이 쓰면 EF라고 하는 힘은 M 플러스 M 전체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다. 이런 관계가 나오겠지. 그러면 지금 상자가 낙하하는 동안 상자 바닥에 물체를 떠받치는 힘, 그러니까 이 물체도 뭐야? 지금 등속도 운동이니까 R자임이 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위로 수직 항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어떤데? 같으면 되는 거지. 근데 중력은 이제 mg고 수직 항력은 뭐 n인데 합치면 0. 그러니까 수직 항력은 당연히 뭐 떠받치는 힘은 그냥 mg다 라고 하면 되겠지. 어려운 얘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와보면 아까 우리 EF가 뭔지 알아놨잖아. 그러니까 이제 F는 얼마겠어? 이 전체 물체 질량의 절반이구나. 그죠? 질량이 아니고 전체 물체 질량에 대한 중력에 대해서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무게가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잖아. 얘네들이 지금 이 힘 때문에. 그럼 당연히 가속도도 반으로 줄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2분의 1g라는 가속도로 움직인다. 얘네들은 그냥 쭉 가는 등속 운동을 하는 거고, 힘이 아예 작용하지 않으면 어때? 힘이 아예 작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는 거지. 자연낙하. 근데 질량을 혹은 중력을 혹은 뭐 무게를 반으로 줄여줬다는 건 가속도가 절반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친구 M에 대해서 써주면 이 친구는 당연히 아래쪽으로 뭐 이렇게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수직 항력도 있겠죠? 근데 얘하고 얘 했는데 가속도가 2분의 1g가 나온다 이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중력 mg에 수직 항력이 있는데 F는 ma 쓸 건데 m 곱하기 a가 2분의 1g다. 당연히 n은 얼마? 2분의 1 m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야 이게? 2번인가요? 2번 되겠습니다. 37번으로 가자. 37번은 뭐 또 속도 그래프 나왔어. 속도 시간 그래프. 그러니까 기울기. 여기 지금 가속도죠. 가속도가 1m/s 제곱이다. 같이 움직이지. 같이 움직여.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그러니까 위로 움직였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해서
기억 1초일 때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은 연지 위쪽이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위쪽이겠지? 맞는 거고. 니은 1초일 때 A가 B를 미는 힘이 B가 A를 미는 힘보다 크기가 크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이거 작용 반작용 관계인데 서로 크기가 다를 수가 없겠지? 틀렸고. 3초일 때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승강기 바닥이 A를 미는 힘은 평형을 이룬다. 3초일 때는 뭐야? 등속 운동할 때죠. 등속 운동한다는 얘기는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이 전부 0 나와야 돼. 그럼 당연히 뭐 이 전체 물체 5kg짜리죠. 하나요. 5kg짜리가 바닥을 누르니까 바닥은 그 5kg짜리에 해당하는 무게만큼으로 떠받들어야겠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럼 뭐라고 바꿔야 되느냐? A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하면 안 되고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만큼 그죠? 바닥이 A를 떠받치고 있을 것이다. 수직항력을. 디귿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구나. 지금 선생님이 한 말도 맞고 맞는 얘기고 이 디귿은 지금 뭘 묻는 거냐면 3초일 때 힘의 평형을 묻는 거야. 힘의 평형 관계를 묻는 거죠. 에이 저리가 뭐야? 힘의 평형 관계를 묻는 거니까 A에 대해서 힘의 평형 관계를 한번 써봐라 뭐 이런 얘기지. 그럼 A는 어떻게 됩니까? 힘의 평형이 이렇게 좀 확대해 볼까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중력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떠받들고 있는 수직항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 내가 까먹지 말라 그랬지. B가 위에 있는 물체가 아래에 있는 물체를 찍어 누르는 힘이 있을 거라고. 이제 뭘 FBA라고 하면 결국 수직항력은 어떻게 됩니까? FB, B가 A를 누르는 힘이랑 A에 작용한 중력이랑 합치면 바닥이 떠받드는 수직항력과 같다. 이게 힘의 평형 관계가 되겠지. 맞죠? 다음 문제 39번으로 가자. 39번 F 작용해가지고 정지에 있었대. 그러면은 지금 A, B, C 질량을 안 알려줬으니까 C 질량은 우리가 이제 뭐 MC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죠? MC 중력, 그 다음에 2kg에 작용하는 중력, 이거 두 개 작용하는 중력이 1kg에 작용하는 중력 플러스 힘 F의 합과 같으면 되겠지. 이런 패턴이 이제 자주 나오니까. 아무튼간 뭐 또 속력 시간 나왔으니까 기울기 해가지고 가속도가 5m/s 제곱이구나. 이제 가속도 이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심지어 중력 가속도도 그냥 10으로 계산하라고 하네. 그럼 C의 질량이 얼마냐? 그럼 10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당연히 어떻게 써주면 됩니까? 이제 놨을 때, 그죠? F라는 힘을 이제 제거했을 때 운동 방정식으로 세워줘야겠죠. 왜냐면 이제 F가 있으면 이 F 때문에 이제 미지수가 생겨가지고 식이 안 풀리잖아. 그래서 F 없이 갈 거다. 그럼 이제 이게 없으면 이제 이렇게 쭉 등가스 운동 한다는 얘기니까 요렇게 회전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힘을 쓰면 B에 작용하는 힘 있죠? 중력인데 20이지? 중력 가속도 10을 알았으니까. C에 작용하는 거 얼마? 모르죠. 뭐 MC에다가 10 곱한 거겠지.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고 A에 작용한 중력은 반대 방향으로 10N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식을 좀 아래쪽에 써보자. 공간이 별로 없네. 결국 이제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B의 중력, 그 다음에 C의 중력 10mc겠지. 반대 방향으로 A의 중력 10 뺐더니 전체 질량 1 플러스 2 플러스 질량을 모르는 C까지 하고 가속도 기울기 5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거 정리해주면 뭐야 또 이거 10 플러스 10mc는 이게 얼마니? 15 플러스 5mc인가요? 그럼 5mc가 5니까 따라서 mc는 1kg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C의 질량은 1kg이다 라고 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지. 왜냐면 C 질량 알았으니까 이제 쉬워집니다. 그죠? C 질량 알았으니까 너도 1kg이었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지. 그럼 여기 지금 1kg짜리 있고 1kg짜리 있고 2kg짜리가 있는데 F를 줘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F가 2kg짜리에 작용하는 무게 즉 얼마? 2 곱하기 10 만큼의 힘을 주고 있었으니까 힘의 평형이었겠지. 그래서 F는 20N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2초일 때 B가 C에 작용하는 힘 2초일 때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한참 잘 가고 있을 때지. 기울기 계속 5m/s 제곱 유지되고 있을 때 B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이니까 C에 대한 거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C는 좀 잠깐 지워볼까요? C에 작용하는 이게 1kg짜리니까 C에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 1kg짜리니까 중력 10. 그 다음에 B가 C를 위로 떠받치는 힘이 있었을 거야. 그죠? 그게 지금 디귿에서 묻고 있는 거지. 그걸 이제 N이라고 해보자. 그럼 결국 C는 10N 마이너스 N 했는데 질량 1짜리 가속도는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수직항력은
5 뉴턴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2번 작용과 반작용. 간단한 건데 집에서 내가 혼자 풀어보라고 했지. 그래서 혹시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봅시다. 천장에 매달려 정지는 전등 노를 저어서 가는 거 가스 분출 잘 나오는 패턴인데,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봐도 그지? 천장에 매달려서 가만히 있는 거니까 이 친구는 딱 봐도 이제 힘의 평형 관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노로 물을 뒤로 밀으면 작용, 반작용. 물이 노를 앞으로 밀면서 배하고 노, 사람이 다 같이 앞으로 나간다는 거고, 로켓이 이제 연료를 뒤로 뿜으면 그죠? 작용, 그럼 이제 뿜어져 나가는 그 연료도 반대 방향으로 로켓을 이렇게 민다는 거지. 그래서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이렇게 된다는 거지. 전등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힘의 평형이니까 맞는 설명이지. 나에서 노가 물을 미는 힘과 물이 노를 미는 힘은 힘의 평형 관계다. 그럼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작용, 반작용. 디귿. 다에서 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의 크기는 로켓이 가스를 미는 힘과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 단순한 문제지. 그래서 이제 1번 하면 되겠다. 다음 문제 93번. 공중에 떠서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다. 힘의 평형 상태다. 힘의 평형 상태. 어렵지 않을 거고. 드론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야. 맞는 얘기 했네요. 맞는 친구. 정지 상태, 힘의 평형 상태니까 알짜임 0인 거지. 학생 B. 드론의 회전 날개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는 힘. 그죠? 뭐 작용, 반작용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까. 공기가 회전 날개를 밀어 올리는 힘. 그럼 어때? 주어랑 목적. 회전 날개, 공기, 회전 날개.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이니까 무조건 힘의 크기는 같아야겠지? 맞는 설명. 줄이 드론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와 같다. 뭐 물체도 정지했을 거 아니야? 그럼 물체에 작용하는 게 이제 중력이 있을 것이고 무게. 그다음에 줄이 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겠어? 그래가지고 당연히 같아야겠지. 그래야 이 물체도 힘의 평형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학생 A는 얘도 맞는 거고, 학생 A는 힘의 평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학생 C도 힘의 평형을 얘기하고 있는데 맞는 소리 했다 이거지. 그 다음에 학생 B만 작용, 반작용 얘기를 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다음 문제 94번. 또 마찬가지야. 정지해 있답니다. 실을 정지해 있다가 실을 끊었다고 위로 올라가다 또 정지했네요. 결국엔 또 정지했다 이 얘기야. 정지해 있는 풍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풍선에 작용하는 알짜임, 정지니까 알짜임 0이죠. 정지해 있거나 알짜임 0인 거 알고 있지. 정지해 있는 물체거나 아니면 등속 운동할 때 우리는 알짜임이 0이다. 가스토가 0이다. 니은 풍선이 천장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천장이 풍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풍선, 천장, 그죠? 천장, 풍선, 작용, 반작용 무조건 같아야겠지. 풍선에 작용하는 중력과 풍선이 천장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주어, 목적어가 바뀐 관계가 아니네.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이제 1번 처리해주면 되겠다. 다음 문제 95번으로 가면 어쩌고 보다 같은 속도로 직선 운동하는 것을 나타냈다. 동일 직선상에서 움직인다 라고 했습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스도 운동이네. 가스의 크기는 같이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같아야겠지.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보트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증가한다. 알짜임 일정해야 등가스도 운동이죠. 틀렸고. 디귿 줄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줄이 보트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장력 얘기하는 거네. 그죠? 이것도 결국 장력이잖아. 양쪽에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장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줄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이거죠. 그 다음에 줄이 보트를 당기는 힘의 크기 요거 당연히 같아야겠다. 그래서 기억 디귿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6번. 책상 위에 책 A, B 있다.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바꿔야겠지. 주어 목적어. 그래서 A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다 했으니까 이제 기억은 틀린 보기. A가 B를 누르는 힘과 책상의 B를 떠받치는 힘은 힘의 평형 관계다. 하나 빠졌죠? B에 작용하는 중력이 하나 같이 포함돼야겠지. 같이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 B가 책상을 누르는 힘과 답은 3번이겠지만
B가 책상을 누르는 힘과 책상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이건 뭐야 지금? B가 책상이 B,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이니까 볼 것도 없이 같다. B 위에 A 있는데 어떡하죠?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작용 반작용, 주어랑 목적어 바뀌어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작용 반작용으로 같다라고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3번. 다음 97번 가자. 가만히 놓여 있으니까 전부 다 힘의 평형 상태, 알짜힘 0, 가스도 0. 그래서 책과 사과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당연한 얘기죠. 탁자가 책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사과의 무게와 같다. 사과의 무게라는 게 뭐지? 사과의 무게가 뭐더라? 중력이지. 무게는 중력이야. 중력이 뭔데? 지구가 누구를? 사과를 당기는 힘.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뭐래요? 탁자가 책을 떠받치는 힘. 그러면은 탁자가 책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랑 사과의 무게? 한번 따져볼까요? 탁자가 책을 떠받치는 힘이 왜 생겼을까? 뭔가 작용이 있었으니까 반작용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책이 탁자를 삐뚤으냐? 책이 탁자를 누를 겁니다. 책이 탁자를 눌러요. 그게 뭔데? 탁자가 책을 떠받치는 힘과 똑같은 거지. 작용 반작용.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사과가 있네요. 사과도 책을 눌렀겠지? 사과도 책을 눌렀을 것이다. 그럼 책도 뭐해? 사과를 떠받쳤겠죠? 책이 사과를 떠받치는 수직항력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멈추면 안 되는 거 알지? 뭐가 있어? 항상 중력이 있어 우리는. 그래서 중력,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라고 할까요? 또 뭐 있을까? 책에도 중력이 있겠지? 그래서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 문제가 뭐였냐? 책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 책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이라는 게 뭐예요? 색깔이 이거밖에 없나? 책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이랑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사과에 작용하는 힘은 이거 두 개지. 그래서 이 두 힘이 크기가 같겠다. 그러니까 사과가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책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과 지구에 작용하는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그러니까 중력이지. 사과의 중력은 같다. 근데 책이 사과를 떠받치는 그 힘, 그러니까 뭐 사과 중력이 사과가 책을 누르는 힘, 사과가 책을 누르는 거 이거죠, 그죠? 사과가 책을 누르는 힘이니까 이 힘과 이 힘은 어때 또? 작용 반작용이지. 요 힘이랑 요 힘은 작용 반작용이잖아. 그래서 무조건 같아야 돼.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네 둘이 같은데 얘네 둘이 또 같아.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 둘이 같은 거 아니야? A는 B, B는 C. 그럼 A는 C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맞다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을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로 쭉 물어볼 수 있다. 자주 물어보는 패턴이야. 좀 체크 좀 해주시고 다음 98번으로 가보자. 98번 트럭이랑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트럭과 컨테이너가 지금 컨테이너만의 무게가 W0, 컨테이너만 W0고 저울의 추정값이 뭐야? 저울이 지금 이 트럭을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EW0. 무슨 말? 트럭도 W0라는 무게가 있고, 그지? 컨테이너도 W0 똑같다는 거지. 컨테이너랑 트럭의 무게가, 그 얘기는 이제 질량도 똑같다는 얘기겠지. 아무튼간 기억, 컨테이너가 트럭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컨테이너가 힘의 평형이잖아, 그죠? 얘도 이제 힘의 평형 상태니까 지구가 당기는 무게 W0가 아래쪽으로 작용할 텐데 트럭이 그걸 똑같은 힘으로 떠받쳐 주니까, 그지? 이건 지금 중력이야. 내가 여기다 표시한 거 이거 중력입니다. 이거는 뭐야? 트럭이 컨테이너를 떠받치는 힘. 왜 있어 이거? 컨테이너가 트럭을 눌렀으니까 작용 반작용 때문에 있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니은 컨테이너에 작용하는 중력과 트럭이 컨테이너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다. 이거는 뭐 작용 반작용이 아니고 힘의 평형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어 목적어 바뀐 관계 아니고 둘 다 누구에게? 컨테이너에 작용하는 중력, 그 다음에 트럭이 컨테이너를 떠받치는 힘 해가지고 힘의 평형 관계다라고 하면 되겠지. 틀렸고 디귿. 트럭이 저울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트럭이 저울을 눌러? 저울이 떠받치는 힘. 트럭이 저울을 누른다는 건 저울이 떠받치는 이 힘과 또 작용 반작용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얼마입니까? W0 더해가지고 2W0만큼. 저울의 측정값이 뭐야? 이게 지금 수직항력이고, 이 수직항력은 왜 생겨? 트럭이 저울을 눌렀으니까 그 반작용으로 저울이 트럭을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W0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틀렸다. 다음
99번. A, B를 연결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용수철을 직렬로 연결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용수철의 직렬 연결. 이거 참 뭐, 그냥 줄을, 벽에다가 줄 하나 쭉 그냥 연결해서 잡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뭐, 우리 알고 있잖아. 장력이라고 하는 건 뭐, 이쪽이 됐건, 이쪽 끝이 됐건, 저쪽 끝이 됐건, 중간 어디가 됐건, 장력은 모두 T, 전부 T다. 그냥 계속 T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수철 적으래도 무슨 말. 이쪽에 A에 걸린 힘과 B에 걸린 힘이 같은 힘이 걸려 있을 것이다. 같은 힘이 걸려 있을 것이다. 뭐야? 알려줬네?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아무튼 A에 작용하는 알짜면 0이다. 가만히 멈춰 있죠, 어쨌든. 정지해 있다. 늘어나 있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지. 이제 줄어들려고 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진 않겠지. 아니지. 또 모를 일이야. 아무튼 정지해 있으니까, 알짜면 0이다. 맞다고 해주면 되는 거고.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과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다. 어때요? 맞네. 작용-반작용이 아주 뭐랄까 무슨 작용-반작용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작용-반작용의 정의? 디귿. 손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EF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얘가 F로 당기니까 그 F가 계속 계속 F로 전달되는 하나의 줄에 걸려있는 장력이 똑같은 것처럼 쭉 그냥 F가 전달되는 거야. 물론 여기서 추가 보기로 가면 용수철 A가, 그죠? 용수철 A가 벽을 당기는 이 힘도 또 F죠. 맞지? 조심해. 시험 문제는 이러면 안 돼. 애들도 착각하겠다. 이 사람이 지금, 그죠? 용수철 적으로 눈금이 F로 나왔다는 건 사람이 용수철들을 오른쪽으로 F로 당기고 있는 거야. 이 손이. 그럼 이 용수철 B는 어때? 용수철 B는 또 사람을 이 짝으로 F로 반작용으로 당겼을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손에 대한 건 궁금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표시를 안 한 거지. 아무튼간. 그럼 B는 이제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A가 또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A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B는 오른쪽으로 F로 당겨졌으니까 B도 A를 또 F로 당기고 A는 그 반작용으로 B를 또 왼쪽으로 F로 당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B를 보시라고. B는 오른쪽으로 F로 당겨지고 A가 또 왼쪽으로 F로 당겨. 그러니까 용설적으로 양쪽에 F와 F가 걸려야 눈금이 F가 돼. 뭔 말인지 아니? 다시 가볼게. A로 다시 간다. 반복 설명이야. 당연히 쭉 같은 힘이 걸린다 했으니까 B가 A를 오른쪽으로 F로 당겼을 거야. 맞죠? 그래서 눈금이 F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F로 당겼어. 그럼 A는 원래 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지만 않았으면 A는 끌려갔어야 된다고. 근데 끌려가지 못하고 있잖아. 그럼 이제 A가 F라는 힘을 받았잖아. 받았으면 뭐해? A도 이 벽을 F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세게 당기면 왜 벽에 있는 게 뭐 시멘트가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게 지금 이 힘 때문인 거잖아. 그러면 벽이 용수철로부터 F라는 힘을 받았으면 벽이 가만히 있냐고. 벽도 반작용으로 누구를? A를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F로 당긴다. 그럼 결론적으로 또 뭐야? A도 오른쪽으로 F, 왼쪽으로 F 두 개 다 받는 거야. 그랬을 때 눈금이 어떻게 표시된다고? 그랬을 때 여기에 F라고 표시가 된다고. 그죠? 얘들아, 요 개념 조금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수철의 양쪽에 걸린 힘이 눈금으로 표시된다. 다음 100번으로 가겠습니다. 100번. 절연된 수평면에 대전된 도체구가 절연된 실의 정지에 있다. 대전된 도체구. 실에 연결되어 정지해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얘네 둘이 지금 서로 땡기는 건 아니겠지. 실 때문에 서로 멀어지려고 했는데 실 때문에 멀어지지 못하고 팽팽해져 있다. 이렇게 해서 A가 B를 미는 힘, B도 A를 미는 힘. 당연히 이때 이제 이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전기력이라는 힘이겠지. 아무튼 요 힘 F와 요 전기력 F 같아야 되는 거지.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서로 밀어야 되니까 같은 종류의 전하다. 맞다고 하면 되고.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게 무슨 얘기? A가 실을 당기는 힘의 크기겠지. 똑같은 말이겠지.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다. 이것은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하는 건 뭐야? 바꾸면 작용 반작용. A가 실에 작용하는 거. 그죠? 아니네. 아이고. 저게 실이지. 쏘리. 다시. 그냥 말 그대로네요. 실이 A에 작용하는 힘. 뭐겠어? 장력이니까 오른쪽으로 당기는 그 힘이지. 그 다음에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그럼 B도 작용 반작용으로 A에게 줬던 요 전기력 말하는 거죠. 당연히 이 왼쪽에 작용하는 이 힘과 이 힘은 크기가 같아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야? 중력의 크기는 같다.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거죠. 아까 뭐 그 문제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 얘기 나오면 항상 패턴이 뭐라 그랬어? 힘의 평형 관계로, 예를 들어서 힘의 평형 관계로 두 힘이 같다 이렇게 해놓고 B하고 C는 또 뭐 작용 반작용으로 같다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결국엔 A와 C가 힘의 크기가 같다. 이런 거 자주 나오는 패턴이라고. 지금 실이 A에 작용하는 힘과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이건 그냥 장력이죠. 작용 반작용은 주어 목적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틀렸고. 그래서 100번에 3번 되겠고. 다음 자, 101번으로 갑니다. 101번. 질량이 EM과 M이다. 중력 생각해야 돼. 항상 이렇게 위아래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놓여 있거나 움직일 때는 중력부터 떠올려야 안 틀려. 중력 가속도는 뭐 딱히 안 써 있는 거 보니까 G로 하면 되겠네. P가 A를 당기는 힘과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런 거 이제 애들 많이 낚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엔 중력이 있을 거라고 EMG. 그 다음에 여기는 MG가 있죠. 이렇게. 그럼 P가 당기는 게 EMG면 A는 되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큰일 난다는 거죠. 여기 아래 중력 Q가 또 있잖아요. 장력 Q. 장력 Q를 보면 이 Q에 걸린 장력이 Q가 B를 위쪽으로 MG로 당겨 주니까 B가 지금 평형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장력은 항상 어떻게? 양쪽으로 작용한다 그랬지? 양쪽에. 그러면은 Q가 A를 밑으로 끄집어 내리는 힘도 MG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A에 작용한 힘은 아래쪽 Q의 장력 MG와 아래쪽으로 A의 중력 EMG,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P의 장력이 있는 거잖아. 이 친구 얼마가 돼야 돼? 당연히 3mg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은 평형 관계가 아니다. 니은 Q가 B를 당기는 힘. 그럼 좀 전에 뭐 얘기했네요. 이건 이제 MG라고. B에 작용하는 중력은 그럼 이것도 MG긴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힘의 평형 관계지. 위쪽으로 MG, 아래쪽으로 MG. 힘의 평형 관계인데 작용 반작용을 했으니까 틀린 거죠.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거 구해놨네요. 3mg라고. Q가 B를 당기는 힘, 그럼 mg지. 3배다. 그러니까 D것만 정답이 되겠다. 다음 102번. 왔다 갔다 한데. 여기서 이제 그 5를 중심으로 뭐 어쩌고 한데 5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용수철의 이제 평형 위치. 그러니까 중력이랑 용수철의 탄성력이 같은 지점. 그죠? 그래서 mg와 kx가 같은 지점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지금 보니까 F2랑 F3를 보면 추가 용수철이 추에. 이거 두 개는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죠. 그러니까 디귿 같은 거 추의 위치가 B일 때 F3, F2 말이 안 되는 거지. 작용 반작용이니까 B고 뭐 O고 A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잖아. 무조건 같다라고. 무조건 같다. 작용 반작용이니까 디귿은 이제 벌써 틀렸네요. 자, 기억에 추의 위치가 O일 때 그럼 이제 평형 위치죠. F1의 반작용은 F3다. F1의 반작용 지구가 추를, 그지? F3 용수철이 추에.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틀렸다고 보면 되겠지. 다만 추의 위치가 5를 지날 때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차라리 요 얘기를 묻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요 개념만 하나 체크해 두시고, 니은 추의 속력이 최대일 때, 그럼 최대인 때가 어디예요? 최대인 때가 이제 5점 얘기하는 거지. 이제 5점. 여기가 이제 추의 속력이 최대잖아. 아무튼 F1과 F2의 크기는 같다. F1과 F2의 크기라. F1과 F2.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 그죠? 중력이 되겠네. 추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 추가 용수철에 작용을 왜 했을까? 힘을. 당연히 뭐 용수철이 누구에게? 용수철이 추에게 작용한 힘에 대한 반작용이겠지. 용수철이 추에게. 추신수가 생각이 나냐? 용수철이 추에게 작용한 힘에 대한 반작용이니까 크기 물었으니까요. 크기. 결국에 어때? 평형 위치니까 중력과 탄성력이 같다는 요 얘기를 여기서 묻고 있는 거네. 결국에. 그래서 이 두 힘은 크기가 같아야겠지. 계속 그런 패턴이지. 왜냐면 이제 5점에서 힘의 평형 위치인 건데 F1은 지구가 추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뭐 추가 지구를 당기는 힘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작용 반작용 얘기니까를 하는 게 아니고, F2는 추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뭔가 되게 달라 보이지만 이것은 뒤집어서 작용 반작용 생각하면 용수철이 추에 작용하는 힘이란 말이지.
그러면 F2를 용수철이 추에게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석을 하면, 작용반작용을 이용해서 F1은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이니까 이게 바로 뭐야? 둘 다, 이 두 힘 모두 누구에게? 두 힘 모두 추에게, 얘도 추에게 작용하는 힘이니까 갑자기 여기서 또 뭐 힘의 평형관계를 묻기 시작하는 거지. 계속 그런 식이라고. 작용반작용이랑 힘의 평형을 섞어가지고 힘의 크기만 같은지 그거를 계속 물어본다는 거지. 물론 이제 가끔 이렇게 작용반작용 관계냐 뭐냐 묻기도 하지만 항상 여기서 이런 패턴이라는 거야. 이걸 이용을 잘 해야 된다고. 아무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다음 103번으로 가자. 수평방향으로 F를 작용했다. 뭐 볼 것도 없이 우리는 바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돼? 벽도 사람을 이렇게 해서 F로 밀었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F의 크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건 골라라. 사람의 속력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기억. T1일 때랑 T2일 때. 힘이 쭉 작용했으니까 T1 이후에도 또 힘이 좀 더 작용했지. 그러니까 점점 여기 이 순간에도 이 부분에도 계속 이 사람은 힘을 받고 있는 거니까 속력은 계속 증가했을 거라고. 힘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죠? 힘은 계속 지금 오른쪽으로 작용만 하는 거니까. 벽이 사람에게. 그래서 기억은 뭐야? 작다고 그랬구나. 작은 게 맞죠. 맞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이게 왜 자꾸 움직이는 거. 이 힘이 완전히 작용하지, 힘이 0이 된 요 순간까지는 이 사람은 계속 속력이 빨라진다고. 그다음 이 이후부터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은 순간 여기는 이제 등속 운동하겠지. T1일 때 벽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거는 지금 뭐라는 거야? 사람이 벽에 작용하는 거지. 그죠? 당연히 이건 뭐야? 사람이 벽에 작용한 힘이나 벽이 사람에게 작용한 힘이나 어때? 무조건 뭐 F0, T1일 때 F0 똑같아야겠지. 그래서 니은 틀렸고, T2일 때 사람에게 작용하는 중력과 수평면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 수직항력이죠. 힘의 평형 관계다. 그러니까 이제 연직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수평 방향으로만 움직이니까 연직 방향으로 힘의 평형 상태다라고 해서 맞다고 해주면 되겠네. 기억 디귿. 다음 104번. 서로 손을 맞대고 민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절대 착각하면 안 돼. 뭐를? 뭐 좀 뚱뚱하다고 해서 힘이 세고 뭐 말랐다고 해서 힘이 없고 이게 아니고 무조건 작용반작용이니까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을 것이다 라고 처음 문제 볼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뭐 B가 A에게 작용한다는 F1이야 이거? F2고 A가 B에 작용한 F2가 A에게 B가 A에게는 F1. F1과 F2는 그냥 하늘이 무너져도 같다는 거야. 무조건 같다는 거야. 등치 얘 좀 뚱뚱하게 그린다고 그린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말랐어 이거. 아무튼 F1의 크기와 F2의 크기는 무조건 같은 거지. 서로 미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 왜냐면 이제 질량이 얘는 좀 작고 얘는 질량이 좀 크다고 그랬는데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 되잖아. 그럼 얘의 가속도 얘는 좀 작고, 아니 얘는 커야겠죠. 질량이 작으니까. 어디 있어 지우기. 얘는 좀 가속도가 크고 얘는 좀 질량이 작고 이렇게 해야 같은 크기의 힘이 나오지 않겠어? 가속도는 A가 B보다 크다 맞는 거지. 두 사람이 분리되는 순간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이제 뭐 운동량 보존, 뭐 운동량 충격량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우리가 아직 거기 안 했으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해봐도 얘네들이 힘을 주고받는 시간은 같잖아. 같은 크기의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질량은 달라. 질량이 달라. 그래서 가속도가 A가 더 가속도가 크고 B는 가속도가 좀 작아. 무슨 말?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그게 가속도잖아.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근데 얘가 더 크네? 그래서 분리되는 순간의 속력은 A가 B보다 커야겠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04번은 5번 하면 되겠고, 다음 105번 가겠습니다. 105번. 약간 좀 이제 뭐랄까, 이 낚시라고 해야 되나? 낚시를 좀 조심하자. 어쨌든 우리는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만 생각하면 된다.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B가 미끄러진데 A는 가만히 멈춰 있는데 B는 미끄러지는데 일정한 속도로, 그지? 중요한 얘기지. 이건 뭐 가속도 0, 알짜임 0, 무슨 말? 힘의 평형 상태니까 알짜임이 없는 거지. 요 얘기야. 요거 기억해야 돼. 가속도, 알짜임, 힘의 평형 요 상태 요거 기억하시고, 아무튼 그럼 어때? 그냥 하늘이 무너져도 누가 뭐라고 해도 A랑 B가 서로 밀든 땡기든 간에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 이게 작용반작용이니까 이걸 F, 이것도 F라고 하자고. 근데 A가 왜 꼼짝도 안 하나? 이 친구가 왜 꼼짝도 안 하냐면 원래
당기는 거죠. 뭐 미는 것처럼 그려졌네. 아무튼 지금 B가 A를 오른쪽으로 F를 당겼다고. 오른쪽으로. B가 A를 오른쪽으로 당겼는데 A가 꼼짝도 안 해. 왜 그러겠어? 마찰력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F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 힘과 이 힘의 크기가 지금 누구에게 작용하는 힘? A에게 작용하는 힘인데 똑같으니까 방향이 반대고.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하는 거지. 크기가 같은 경우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그랬죠. A가 B를 끄는 힘과 B가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작용 반작용이니까 같은 거고. 이거 체크만 하시고 니은 먼저 합시다. A가 B를 끄는 힘과 그럼 또 뭐겠어? A가 B를 끄는 힘은 이거죠. 이거. 근데 B 밑에도 마찰력이 작용할 거야. 그걸 어떻게 하나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가속도가 없대 얘가. 둘 다. 등속운동이야. 얘는 정지해서 가속도가 없고 얘는 등속이어서 가속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뭐 B에 작용하는 마찰력도 F란 얘기지. 그러니까 요거 내가 좀 까맣게 칠하고 있는 이게 뭐야? B에게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게 포인트야. 멈춰있든 등속으로 움직이든 둘 다 가속도가 없는 거고 알짜임이 없는 거고 힘의 평형 상태니까 이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수평 방향 중력과 수직 강력은 지금 생각할 필요 없는 거 알지? 수평 방향 성분을 봤을 때 A에 작용한 수평 성분, B에 작용한 수평 성분은 서로 알짜임이 0이 되게끔 형성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F나 전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A가 B를 끄는 힘이나 수평면이 B에 작용하는 마찰력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등속운동했다.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F, 수평면이 B에 작용하는 마찰력도 크기는 F로서 같다. 여기지. B가 움직이니까 뭔가 막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힘의 분석으로 해야지 이거 무슨 막 느낌으로 풀면 안 된다고. 힘의 분석을 통해서 풀어라. 다음. 자, 이제 106번으로 가겠습니다. 106번. A가 B를 30N으로 이제 누르고 있답니다. 수업 시간에 아마 했던 문제 비슷한데, A가 B를 30으로 누르면 B도, 그지? A를 30으로 이렇게 작용했을 거야.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은 30이다. 맞는 얘기죠. 수평면이 B에 작용하는 힘, 수평면이 B에, 이렇게 B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원래 이 친구의 무게, 안 나와 있군요. 그냥 이거보다 크냐만 물었네. 그럼 이제 이거 30 눌린 거랑 이 친구의 무게가 있을 거니까 이 30 플러스 무게 B의 무게를 뭐라고 할까요? 뭐 MBG 중력이 무게지. 그러니까 이 수직항력 N은 뭐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저 30 플러스 B의 무게니까 MBG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크다 맞고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60만큼 크다 그랬습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이다. 여기 써있구나. 수평면이 정지해 있는 에게 작용하는, AB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 수직항력이 똑같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제 A에도 이렇게 해서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있을 텐데, 그게 얼마란 뜻이야? 지금 이 B에게 작용하는 수직항력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게 30 플러스 MBG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보라고. A가 B를 눌러가지고 반작용으로 받은 30이 위쪽으로 있고, 수직항력이 이제 뭐 얘랑 얘가 똑같다고 문제에서 그랬으니까 30 플러스 MBG만큼을 있어. 그럼 이거 뭐 둘 다 위쪽이죠? 위쪽. 그리고 A에 작용하는 뭐가 있어 이제? A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A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라고. 결국에 지금 A에 작용하는 중력을 묻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 A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뭐가 돼? A에 작용하는 중력 MAG. 그지? 근데 반대 방향으로 얼마? 30 마이너스 MBG 마이너스 30 이렇게 했더니 뭐가 나와? 0이 나왔다. 요 얘기지? 결론적으로 MAG는 MBG 플러스 6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맞다. 그대로 힘 분석해주면 됩니다. 다음 107번 지게차 정지해 있는 물체 얘를 연직 위쪽으로 일정한 가속도 그죠? 일정한 가속도라 그랬어.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고 나는 아래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등속 운동이지. 그럼 무슨 뭐 보자마자 알짜 힘이 또 없겠구나 뭐 이런 얘기 하면 되고 뭐 A의 질량은 이제 M이라고 잡으면 일정한 속력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게 뭐야? 힘의 평형 알짜 힘이 없으니까 작용한 중력이 mg만큼 있을 것이고 지게차가 얘를 위쪽으로 얼마로 중력과 똑같은 mg로 줘야 이게 상쇄가 되면서 알짜 힘이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에서 지게차가 A에게 작용하는 게 나에서는 이제 mg만큼을 주면 된다.
그런데 이제 가에서는 어때? 등가속도로 움직인다는 건 여기에 적용한 중력 mg보다 뭐 조금이라도 더 커야 되겠죠. 좀 더 큰 힘을 줬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게차가 A에 적용하는 힘의 값인 가에서는 mg보다 큰 값, 얼마나 큰지 모르지. 그런 값도 하면 되겠고. 그래서 디귿은 맞고, 나에서 A에 적용하는 힘은 알자면 여기도 한번 당연한 얘기지. 기억,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지게차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지겹죠, 그죠? A에 작용하는 중력이 뭐야? 중력 나오면 말을 풀어서 생각하라 그랬어. 누가? 지구가 누구를? A를 당기는 힘. 그럼 이거에 대한 작용 반작용 관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지구를 이라고 바꿔야 되지. A가 지구를. 근데 얘는 지게차가 A를 이라고 했으니까 작용 반작용이 아니다. 그래서 잡아주면 되겠네요. 뭐 항상 중력 나오면 작용 반작용 문제에서 자신 없으면 중력이라는 걸 지구가 누군가를 당기는 힘이잖아. 그러니까 그 지구가 주어랑 목적어 관계로 풀어서 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다음 108번 가겠습니다. 108번 아마 예전에 교재에서도 봤던 친구 있을 거야. 이제 작용 반작용이랑 힘의 평형을 정말 잘 이용해야 되는데, 역시 뭐 상자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너무 또 막 그 일상적 사고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힘을 그대로 분석을 해주자고. 힘 그대로 조금 확대해서 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고정도로래야 맞지? 고정도로에는 왜 있다고? 그냥 누군가가 사람이 여기 타고 있고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어쨌든 이 줄이 아래쪽으로 F로 당겨지고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 줄에 당겨진 힘 F가 그대로 이 줄에 쭉 전달돼 가지고 쭉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이 상자를, 그죠? 상자를 위쪽으로 F로 당기고 있겠구나. 요 힘 F가 여기에 전달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아무튼간 요건 이제 뭐 그런 건데, 항상 작용 반작용, 누가 지금 이 줄을 F로 당겼냐면 사람이 손으로 당긴 거거든. 그러면 줄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줄이 사람을, 그죠? 사람을 위쪽으로 당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건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이 사람을 위쪽으로 F로 당긴다. 이거는 지금 사람이 줄을 당긴 힘 F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볼 것도 없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 무조건 중력이 있겠네. 얼마? EMG가 있을 것이고, 상자도 뭐가 있어? 상자도 질량이 있어, 그지? 상자 질량이 있으니까 상자에도 질량이 M이니까 중력이 MG만큼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상자에 작용하는 힘은 빨간색으로. 여기서 이 문제가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사람과 상자가 다 있는 엉덩이 부분 있잖아. 여기 엉덩이 부분에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애들이 이제 그 일상적 사고를 해버리면 틀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이 EMG니까, 그죠? 사람이 상자를 EMG로 눌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고. 왜? 이 줄이 사람을 위쪽으로 F로 당겨줬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은 원래 자기의 무게보다는 조금 가벼워진, 그러니까 약간 붕 뜬 상태가 된 거야 지금. 완전히 떴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제 생각이 꼬이면 그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돼. 상자가 어쨌든 사람을 떠받치고 있을 거야. 맞죠? 상자가 사람을 떠받치고 있을 건데 그걸 수직항력이라고 하자고. 그럼 이렇게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 수직항력 N이 있다고. 그럼 그에 대한 반작용은 뭐였겠어? 뭐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닭이냐 달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사람이 바닥을 누르는, 상자를 누르는 요 힘도 이 수직항력과 크기가 똑같이 N만큼으로 눌렀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를 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뭐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좋겠지. 아래쪽 플러스. 그럼 사람은 아래쪽으로 EMG.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아래쪽에 딱히 뭐가 없어 보이지? 그럼 위쪽으로 줄이 당겨버린 F. 그 다음에 상자가 떠받치는 수직항력 N. 이렇게 했더니 0이 된다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상자에 작용한 힘. 빨간색으로 갈까요? 상자에 작용한 힘. 아래쪽으로 뭐 있어? MG 있죠? 위쪽으로 뭐 있나? 아래쪽 하나 더 있지? 사람이 누른 힘. 그 다음에 위쪽으로 줄로 전달받은 힘. 이렇게 했더니 0이 나온다 이거죠. 그죠?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돼? 두 식을 연립해주면 되겠네요. 뭐 더해버리면 당연히 누가 사라져? 수직항력이 사라지죠? 그래서 F가 2분의 3 mg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죠? 이게 나왔으니까 F에다가 이제 2분의 3g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n이 얼마다? n이
2분의 1 mg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다시 줄여서 보니까 F는 3mg다. 어때요? 틀렸죠? F는 2분의 3 mg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사람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 이게 뭐야? 우리가 앞에서 계속했던 수직항력 N으로 잡았던 그 힘이지. 그죠? 그래서 2분의 1 mg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상자가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상자가 줄을 당겨? 상자가 줄도 당깁니까? 상자가 줄을 왜 당기겠어? 생각해봐. 상자가 줄을 왜 당겨? 줄이 상자를 당겼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자도 줄을 똑같이 또 당겼겠지.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장력의 개념인 거잖아. 장력 개념. 양쪽으로 이렇게 이 F랑, 그죠? 이 F는 장력 개념인 거고, 장력이 왜 생겨? 줄도 마찬가지야. 지네가 받은 힘이 있으니까 장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F다. 혹은 얼마? 2분의 3 mg다 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다. 다음 109번 가겠습니다. 109번 자석을 넣고 무게 측정했다. 뒤집어 놨더니 떴다 이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이 A, B가 가에서는 서로 당기고 있었다는 얘기고, 여기 이제 밀고 있었다 이 얘기지. 근데 뭐 어쨌든 자기력이든 전기력이든 상관없어. 어쨌든 간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자석 두 개야. 얘도 자석 두 개입니다. 뭐 힘을 이제 쭉 분석을 하면 뭐 그래도 더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억은 볼 게 없어요. 무조건 W1이랑 W2는 같아야 됩니다. 이 위에 또 B가 A 위에 떠 있다고 해서 저울에 눈금에 표시가 안 되는 거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 A가 떠받치든 B가 떠받치든 간에 저울 위에 있는 건 물체 두 개가 맞단 말이지. 그래서 기억은 틀리다고 해주고, 니은 가에서 A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어쨌든 이제 여기서 가든 뭐 나든 간에 B, 뭐 A도 그렇지만 B는 가만히 있지. 정지 상태야. 힘의 평형 상태란 얘기지.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A가 B를 떠받치는 힘이 있을 것이고, 그죠? B가 A에게 작용하는 자기력? 바꾸면 어떻게 되죠? A가 B에게 작용하는 자기력이 되지? 그리고 B에 작용하는 힘이 하나도 없나? 어때? B의 중력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여기다 그리면 헷갈리나? 이쪽에다 그릴까요? 이렇게 B가 있는데, 그죠? B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다고. 그 다음에 B가 A에게 작용하는 자기력인데, 그것은 A가 B에게 작용하는 자기력이라고 해도 똑같다는 거지. 작용 반작용으로서. 그 다음에 A가 B를 떠받치는 힘이 있을 거란 말이죠. A가 B를 떠받치는 수직항력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그죠? 이 중력과 자기력을 합한 값이랑 똑같아야 B가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얌전히. 그래서 B가 이 작용하는 자기력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 되겠지. 이런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주어진 그 고지것들, B가 A에게 작용하는 자기력? 그럼 이제 A에다가 이렇게 힘을 표시해가지고, 지금 B를 물어봤는데 A에다 힘을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러면 안 되고, 잽싸게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관계를 좀 바꿀 줄 알아야겠지? 작용반작용을 이용해서. 그래야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이거 둘이 더한 값이 이거 하나랑 같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파악을 할 거 아니야. 디귿.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과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에 의해, 그렇죠. 여기서 작용하는 게 이제 B에 작용하는 중력, 그 다음에 A가 B를 떠받치는 자기력으로, 수직항력이 아니고 자기력으로 떠받치는 이 힘이 똑같으니까 붕 떠서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맞다 해주면 되겠지. 혹시 뭐 이 문제를 푸는데 이게 좀 힘의 관계가 조금 뭐 헷갈리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까요? 특히 뭐 나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가에서 좀 이게 헷갈립니다 하는 친구들은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우린 잡아놔? 그냥 무조건 A에 작용하는 중력 잡아놓습니다. 그죠? 너무 펜이 두껍다. A에 작용하는 중력,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B에 작용하는 중력, 이렇게 잡아놓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A랑 B가 지금 서로 다른 극이 마주보고 있을 거야. 다른 극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서로 땡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B에게, 뭐야? 무슨 박스가? A가 B에게 작용하는 자기력. 그래서 A가 B를 땡기는 자기력. 물론 또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B도 A를 땡기는 자기력이 있을 거라고. 맞죠? 당연히 이 힘과 이 힘은 크기가 같아야겠지.
그 다음에 뭐 있어, 이제? A, B가 서로 붙어 있으니까 이제 수직항력이 있을 거라고. 수직항력 때문에 헷갈릴 텐데, A가 B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N이라고 할게요. 자, 끝났죠?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항상. 내가 얘기했잖아,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수직항력까지 애들이 표시를 잘해요. 왜냐면 뭔가 떠받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떠받쳤으면 A가 B를 지금 밀고 있다는 얘기잖아. A가 B를 밀고 있다는 뜻이야, 이거. 그럼 당연히 반작용이 있어야 된다니까? B도 A를 밀어야 돼. 근데 얼마의 크기로? 이 크기랑 똑같겠지. 수직항력이랑 똑같이. 이 상황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A에는 하나가 더 있지. 누구? 저울이 A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또 있다고. 그죠? 이거를 뭐 저울이 떠받치는 힘이니까 저울의 눈금이 되겠지? 그거를 W라고 하자고.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A에 대한 뭐 식을 써보거나 B에 대한 식을 써보면 된다고. 왜 이렇게 두꺼워? B에 대한 식 어떻게 세우면 돼? 아래쪽으로 플러스로 잡고 B에 작용한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또 뭐 있어? A가 아래쪽으로 잡아 당기는 자기력이 있을 거라고. 그죠? 그거 말고 뭐 있어? 반대 방향으로 A가 B를 미는 수직항력. 이렇게 하면 이게 0이 되는 거야. A는 뭐가 돼요? 아래쪽으로 기본적으로 중력 있죠. 그 다음에 뭐 아래쪽으로 B가 A를 누르는, 그죠? 저 N이라고 써놓은 거. 그 다음에 또 아래쪽이 뭐 있나 봤더니 없어요. 위쪽으로 뭐 있습니까? W. 또 뭐 있죠? 위쪽으로 B가 A를 당기는 자기력 이렇게 있을 거라고. 0 이렇게 써주면 된다. 식을 그대로 있는 힘을 모두 표시해서 그대로 운동방정식처럼 이제 힘을 쭉 써주면 된다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지만 뭐 똑같은 얘기예요. 한번 스스로 힘을 한번 표시해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 110번 가겠습니다. 110번 또 자석 나왔지. 이제 작용반작용 문제에서 좀 까다롭게 내려고 할 때 대부분 자석이나 용수철 섞어서 문제를 내니까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건이 하나 나와있네. 책상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책상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3배다. 면이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호를 아싸리 이제 N이라고 쓰기로 생각을 하고, A에 작용하는 힘이 B에 작용하는, 그럼 B에 작용하는 책상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N이라고 하면 책상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3N으로 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B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A와 B가 서로 이제 당기고 있다는 거 아니야? 자기력으로. 그 자기력을 이제 우리는 이제 F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한번 잡아보자고. 기억은 볼 게 없지? 주는 보기야.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니까 멈춰 있겠지. 그런 값도 하면 되고.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얼마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조건만 기억을 하시고. 확 그림을 좀 크게 할 거라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볼 거 없어? 일단 뭐부터? 중력부터 항상. 그죠? 중력인데 M 있고 G. 그죠? A에도 또 뭐 있어? 무조건 중력 있어야 돼. 중력을 맨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야 실수가 안 나와. 그 다음에 A와 B가 서로 땡기고 있어. 서로 땡기고 있으니까 지금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땡기고 있는 그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잖아. 자기력, 자기적인 힘. 그러면 A가 B를 땡기고 B가 A를 땡겨. 어느 쪽으로? 당연히 아래쪽으로 땡기겠죠. 이 자기력은. 그 힘을 우리는 F라고 한번 잡자고. 그럼 A는 B를 위쪽으로 이렇게 땡길 거라고. 서로 땡기는 자기력을 F로 잡겠다. 그 다음에 남은 게 뭐 있어? 책상 면이 A를 떠받치는 수직항력 이렇게 있을 거죠. 수직항력. 우리가 아까 이거 어떻게 하고 그랬더라? 이거 3N으로 하자. B가 A를 아니 책상면이 B를 누르는 수직항력 역시 N. 간혹 이게 뭐냐고 보는 친구들이 있던데, 지금 자석이 책상 아래쪽에 붙어 있어. 접촉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야? 서로 힘을 주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A 때문에 자석이 위쪽으로 착 달라붙으려고 하면서 B라는 자석이 책상을 약간 누를 거라고. 그럼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책상도 B를 누르고 있겠지. 그래서 이 힘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좀 헷갈리시면, 아니면 어려우면, 두 물체가 붙어 있다면 무조건 서로 수직항력을 주고받는 거야.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하겠어 우리? 뻔하잖아. 운동방정식 세워주면 되겠지. 그래서 A에 대한 운동방정식, B에 대한 운동방정식 그대로 잡아주면 된다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플러스를 잡으면 A는 어떻게 돼요? mg 플러스 자기력 F 마이너스 책상면이 주는 힘, 이렇게 하면 0이 되는 거고, B도 마찬가지죠. 아래쪽으로 mg,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n 이렇게 있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 했더니 0이 나오더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된다. 아이고, 아이고, n이 마이너스가 아니네, 그죠? n이 지금, b. 여기 그 플러스 아래쪽이죠, 아래쪽? 그래서 플러스로 잡아주면 된다. 뭐 이상하게 써진 거 없죠? 이 두 이제 연립을 해보면, 뭐 두 개 더해가지고 소고, f 소고 할까요? 그러면은 없애면, 이렇게 없애버리면 뭐 n이 얼마예요? n은, n이 mg네요, 그죠? n이 mg가 나올 것이고, n mg? 집어 넣어줄까요? 그럼 f는 뭐가 됩니까? f는 2mg, 그죠? 2mg, 혹은 2n,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F 묻는 거죠? F 얼마였어? 2mg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B의 책상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책상면이 받은 힘은 안 썼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B가 책상면에게 준 힘은 책상면이 B에게 준 힘이잖아. 뭐죠? 뭐야? 요거. 그죠? 요거. 여기 있었던 요 N. 그지? 자, N이 얼마냐고 묻는 거야. N은 얼마죠? mg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다음. 111번 가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 문제를 안 본 친구도 있겠구나. 110번 문제랑 뭐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지. 똑같은데, 역시 또 보면 어차피 자석을 이제 같은 극끼리해서 밀어내게, 다른 극끼리해서 당겨지게.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자석은 결국 두 개입니다. 그죠? 결국엔 두 개예요. 그러니까 뭐, 수평면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무조건 뭐, 그냥 같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같다. 근데 뭔가 찝찝한 거지. 뭔가 다를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무튼 그건 이제 틀린 거고. 기억.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 위쪽에 떠있는 친구지.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게 작용하는 자기력은 B가 미는 자기력과 A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얘가 붕 떠서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작용만 작용이 아니고 힘의 평형 관계다라고 해야 되니까 역시 틀렸죠. 정답은 니은만 맞는 것 같은데, 가에서 상자가 B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그렇죠? 이제 여기에 A의 중력까지 더해져야 될 거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그 답은 2번이라는 건 이제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힘의 어떤 뭐, 관계? 이런 걸 좀 한번 보고 싶을 수 있죠? 헷갈린다. 표시를 못 하겠다. 뭐 이럴 수 있다고. 정말로 여기 바닥, 혹은 뭐 저울이 있을 수도 있지? 얘가 떠받치는 힘과 여기가 떠받치는 힘이 진짜 똑같냐? 자석 두 개만 있으면, 그래서 상관없이 똑같다 하면 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죠. 뭐 편의상 A와 B 둘 다 이제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중력 mg가 있죠. 한 번만 집에서 스스로 한번 백지에다 해보는 거 추천. 그래서 mg가 있을 거라고. 근데 지금 A는 붕 떠 있어. 왜? B라는 자석이 A를 위로 밀었거든요. 이거 이제 자기력 F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작용, F에 대한 반작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도 B를 누르겠죠. 자기력 F로 밀었을 거야. 또 작용이 뭐 있냐? 상자가 됐건 바닥이 됐건 아무튼 이 바닥이 B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mg가 곧 뭐다? F다. 이러니까 뭐야? A가 평형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 A에 작용하는 힘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mg와 f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B에 대한 건 뭐야? 아래쪽으로 mg, 그죠? 그 다음에 또 아래쪽으로 f, 위쪽으로 수직항력 했더니 가만히 있어, 물체가. 근데 여기 f에다가 뭘로? 이렇게 해서 mg 집어넣으면 결국에 n이 뭡니까? n이 마이너스, 반대방이겠지? 여기 마이너스를 잡고요. n은 2mg다. 무슨 말? 그냥 물체 두 개 떠받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야. 이 친구도 여기도 똑같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이건 다른 게 뭐가 있겠어. 기본적으로 또 마찬가지 이렇게 중력 mg 있고, 이렇게 중력은 또 mg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B 아래쪽에서 떠받치는 수직 항력도 기본적으로 있겠지.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게, B가 A를 지금은 땡기죠. 자기력으로 땡겨. 아까 밀었지만. 그러면 A도 B를 이렇게 땡길 거라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 둘이 물체가 어때? 붙어 있죠? 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뭐? 붙어 있으면 수직항력이 작용할 거라고. 여기도 있잖아요. 물론 그 녀석도 있고, 또 다른 붙어 있는 이 면에도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수천을 어떻게 하면 될까? B가 A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있을 거라고. 그걸 N'. A가 B를 찍어 누르는 게 있을 거야. 그건 뭐 수직항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N'. 이렇게 놓고, 그대로 똑같아, 이제 또. 어떻게? 아래쪽, 위쪽.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A의 힘의 평형관계 쓰고,
B는 어떻게? 아래쪽, 아래쪽, 위쪽, 위쪽에서 평행관계를 쓰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가 될 거라는 거. 반드시 어떻게? 이거는 반드시 스스로 한 번만 해보면 두려움이 좀 사라진다. 그죠? 다음 112번 가보자. 뭐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3kg 중력가스도 10으로 하랍니다. 그러면 이제 A에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 30N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B의 질량 안 알려줬으니까 B 질량 M이라고 하자고. 그러면은 B의 중력은 10M. 이게 B에 작용하는 중력이고, 아래쪽으로 F. 여기 뭐 또 다른 물체가 무게가 F짜리가 하나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64가 나왔다. 그죠? 뭐죠? 그러면 이거 30. 물체 3개 있다 생각해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 30.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얼마? 10M 플러스 F까지 다 했더니 얼마다? 그게 총 64짜리더라 이런 거죠.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30짜리 무게 30, 여기는 무게 10M, 그 다음에 여기는 F가 반대로 왔네. 그러면은 이 10M의 무게에서 F만큼의 힘을 좀 덜어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30 플러스 10M 마이너스 F 했더니 48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 그래서 이 두식 연립해주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이제 연립해주면 더하면 될 것 같죠? 더하면 F 사라지고 F 사라지고, 여기서 F 사라지고 20M 이거 더해서 20M은 110인데 60 넣어서 빼주면 결국에 얼마? 20M이 52인가요? 그래서 M이 얼마다? 2.6 kg.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뭐 M이 이제 2.6인 거 알았으니까 이걸 10M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아래쪽으로 이제 26만큼의 무게 합치면 얼마? 56이죠? 근데 왜 64가 나왔겠어? F가 8N이니까. 그래서 F가 8이다. 맞고, 나에서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질량은 다 알았으니까 여기가 이제 30, 무게 30, 그 다음에 B는 무게가 26, 중력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F가 8 이렇게 나왔죠? 근데 B가 가만히 있잖아. 힘의 평형 상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위쪽으로 8, 아래쪽으로 중력 26. 그러면 아래쪽으로 얼마가 남아 있어야 돼? 원래는 빼면 얼마냐? 18인가요? 18만큼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A가 위쪽으로 18로 떠받치고 있으니까 R자임이 0이 되면서 가만히 있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힘의 크기는 18이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다음 문제 113번으로 가겠습니다. 113번. 이게 올해 수능 특강 문제예요. 별표 하나 해두시고, 이제 올해 수특. 반드시 봐야 되겠지. 처음에 A랑 B가 두 개 있어. 질량을 잘 모르는데, 처음에 넣어놔 올려놨더니, 용수철이 X0만큼 압축이 됐다. 그럼 이제 F는 용수철, 탄성력, F 이퀄 KX인 거 알죠? 그럼 이때 이 용수철에 지금 걸려있는 힘이 KX0만큼 걸려있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용수철이 이 B를 위쪽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 힘이 KX0만큼의 힘으로 지금 올려주고 있는데 꼼짝도 안 한다, 애들이. 무슨 말? 아,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 그러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본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무튼 그 중력의 합이 얼마다? 이 KX0랑 똑같을 것이다. 두 번째, 오른쪽으로 오면 F라는 힘으로 눌렀대요. 그랬더니 EX0가 압축이 됐대. 그러면 탄성력이 아까는 F 콜 KX니까 변형된 길이에 그대로 비례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용수철이 주고 있는 탄성력과 나에서 용수철의 탄성력은 당연히 몇 대면 1대 2의 비율이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일까? 물체들만, 그죠? 당연히 물체들만, 이렇게 물체들만 올라가 있을 때에 비해서 물체 플러스 힘을 줬더니 용수철 저울에 작용하는 힘이 1대 2다? 그러면 이 물체들에 작용한 중력의 합, 그죠? 무게의 합과 이 F 한 녀석이 같다. 그러니까 여기 2배가 됐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A의 질량을 MA라 하고 B의 질량을 MB라고 잡고, 그죠? 글자가 왜 이러냐. 잡으면 이 F라고 하는 힘은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과 같아야
여기서 용수철의 1대2라는 힘이 나온다. 이 얘기라고. 되겠습니까? 질량은 B가 A에 뭐 어쩌고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4배다. 아주 간단한 거야. 왜? 어쨌든 물체들은 정지해 있어. 물체들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평형 상태, R자임 0. 그러면 A, 여기서 A에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뭐겠어? 충력 있겠지? 그 다음에 B가 A를 떠받치는 힘이 있을 거라고. 이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당연히 얼마겠어? 이 친구겠네? 똑같을 거 아니야? 힘의 크기는. 그죠? 그러니까 A가 꼼짝도 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나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따져볼까요? 역시 여기도 A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야. 그죠? MH가 있을 건데 거기 힘으로 F까지 눌렀거든. 근데 B가 그거를 이렇게 떠받쳐주고 있단 말이죠. B가. 그럼 B가 떠받쳐주고 있는 게 이게 뭐야? 이 힘은 MH에다가 그죠? A의 중력에다가 뭐까지? 뭐까지? F까지 더한 값으로 이렇게 떠받치고 있으니까 이놈과 이놈 전부 다 커버가 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 4배래.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해? 여기다가 4배를 곱하면 얘랑 똑같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결국에 MAG 곱하기 4배 한 값이 MH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 F를 더한 값과 같다. 근데 우리 아까 이런 관계도 하나 찾아냈거든. 그러면 이건 또 뭐가 돼? F자리에다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MAG 플러스 MBG를 넣을 수도 있다. 뭔 말인지 아니? 그래서 F 대신에 MAG 플러스 MBG와 같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이게 얼마야? 3MG인가? 3 이게 뭐야? 아무튼 연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4MAG하고 MAG 플러스 F 3AG 잠깐 뭔가 이상한데? 아 하나 빼먹었다. H 뭔가 이상하잖아. 요거는 여기 MAG 그대로 써주고 앞에 있는 거 요 친구 그대로 써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F자리에 뭘로? MAG 플러스 MBG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 놓고 여기는 이 식이랑 요 식이랑 요 식 그대로 놓고 보면 둘의 질량 B가 나오겠네. 그러면 MA 넘기면은 이 MAG 그죠? 이 MAG가 MBG다 그지? 이 MAG가 MBG다. 따라서 MA 대 MB는 몇 대 몇이 됩니까? 1대 2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질량은 B가 A의 2배다. 기억을 맞다고 하면 되겠지. 잠깐 좀 지우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지워주고 A의 질량 너는 이제 M이라고 하고 B의 질량 너를 EM이라고 할게 라고 써놓고 색깔 좀 바꿔서 씁시다. 가에서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 가에서 용수철이 B에게 작용하는 힘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이렇게 용수철이 뭐 하고 있어? A와 B 둘 다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까 많이 했네? 뭐라고? 여기 이거 두 개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F가 같다고 아까 미리 잡아놨지? 그럼 이게 얼마? 당연히 F랑 똑같겠죠. 다시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다시 돌려서 보세요. A와 B의 무게를 합하면 그죠? F랑 크기가 똑같다 그랬어. 그래서 니은은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3분의 2F가 아니고 그냥 F라고 하면 되겠지. 디귿 나에서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 나에서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하는 건 나에서 A가 B에게 작용해? 그러면은 이거 EF 또 이거 MBG인데 뭐 EMG라고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A가 또 누르는 힘 그거보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 뭔가 좀 복잡할 것 같다? 그럼 바꿔버리면 되죠. 왜? 작용 반작용으로 똑같으니까. 그러면 결국엔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을 묻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 힘의 크기를 묻는 거니까. 근데 우리 아까 뭐랬어? A의 질량을 그냥 M이라고 하자. 그럼 지금 B가 받치고 있는 이 힘은 A의 무게에다가 이 F만 더해주면 그 B가 감당하고 있는 힘이 이거잖아. 위에 거다. 지 머리 위에 있는 걸 받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B가 A에게 주고 있는 힘은 A의 무게 뭐 mg 그죠? 그 다음에 누구까지? F까지. 근데 MA에다가 M 넣고 MB에다가 2M 넣으면 이거 3MG죠? 더하기 3MG. 그럼 얼마? 4MG만큼의 힘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4MG라고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지. 근데 이거 올해 수능 특강 문제에서 반드시 백지 상태로 다시 꼼꼼하게 아니면 뭐
선생님 푼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봤는데 뭐 저는 그냥 요대로의 B를 분석했다거나 탄성력 어쩌고 뭘 다르게 분석해봤다 그럼 다시 분석해보고 잘 안되거나 하면 또 질문을 하고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되게 위험해. 반드시 꼭 풀어보라고. 다음 114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험 문제, 뉴턴 실험 문제는 이제 각자 좀 풀어보라 했고,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면 되겠죠. 이 문제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읽어봤다고 가정을 하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보면, 오른쪽으로 지금 외력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알짜임을 지금 따져봐야 되는데, 어차피 이 친구가 움직여봤자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직 방향, 중력과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보면, 오른쪽으로 당기는 친구 10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봤는데 이것만 있으면 물체가 움직여야 돼. 여기 바닥은 마찰이 없거든. 근데 왼쪽으로 이 줄이 좀 연결되어 있네. 이 줄 장력이 이쪽 왼쪽으로 장력 T. 물론 여기도 있겠지만 그죠? 양쪽으로 줄은 당기니까 줄은 항상 양쪽으로 작용하니까 장력이. 근데 우린 지금 벽이 궁금하지가 않다는 거지. 벽은 안 궁금하고 이 장력이 B를 당기는 이 힘 T가 당연히 얼마야 말이 돼? 이 10N이니까 그죠? 얘가 10이고 얘가 10이니까 반대 방향 해가지고 퉁 해서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 뭐해?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가에서 기억에서 C이 B를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볼 것도 없이 10N이다. 뭐 따질 게 없다. 왜냐면 여기 이제 마찰이 있는 면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 지네들끼리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이 물체들 전체의 움직임을 뭐 형성할 수는 없는 거지. 지네끼리 주고받는 건 어차피 지네 몸 안쪽에서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니까 작용만 하다가 결국에는 알짜임 구할 때는 전부 사라져 버린다는 거지. 니은 나에서 C가 A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역시 뭐 우리 이제 앞에서 많이 연습했던 거야.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데 C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되지. C는 오른쪽으로 분명 10N을 받았단 말이지.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어때? 줄이 끊어졌으니까 이 세 개의 물체 전체에 작용하는 총 알짜임은 10N밖에 없어. 그러면 F는 MA 써보면 아 전체 가속도가 1m/s 제곱이겠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가속도가 1이 나왔어. 왜 가속도가 1이 나왔어? C에 작용한 힘이 얼마였길래 10여 이러면 안 되지. C에 작용한 알짜임이 얼마였길래 얘도 가속도가 1이냐 이거지. 같이 움직일 거니까. C에 작용한 알짜임은 그럼 2N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C에 작용한 알짜임이 2야. 왜? 오른쪽으로 10을 줬는데 왜 2밖에 안 남았냐는 얘기지. 그 얘기는 밑에 있는 A가 C를 왼쪽으로 8로 당겼나 보다. 아니 A가 C를 왜 왼쪽으로 8로 당겨줘? 뭔가 작용을 했으니까 반작용을 한 걸 거야. 무슨 말? C가 A를 오른쪽으로 8로 마찰을 이용해서 밀어준 꼴이 되겠지. 그래서 A가 8을 받고 지가 C로부터 받고 지도 C를 8로 밀었다. 점점 욕 같은데 C를 8로 이렇게 반대로 당겼다 이거지. 그렇군요. 그래서 니은도 맞다고 하면 되겠고 A가 B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가 B에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럼 가를 보면 가는 뭐였어? 아까 여기 장력 얼마였죠? B 이 줄이 B를 왼쪽으로 10으로 당겼잖아. 근데 B 꼼짝도 안 하지. B만 봐야지. 전체를 보지 말고 B만 이렇게. 그럼 왜 그럴까? 당연히 A가 B를 오른쪽으로 10으로 당기니까 B가 알짜임이 0이 되는 거지. 근데 A가 B를 10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마찰 때문에 마찰로 B도 A한테 10으로 그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될 거야. 그럼 A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C가 A를 또 오른쪽으로 10으로 밀었나 봐. 그래야 A가 꼼짝을 안 하니까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C가 A를 10으로 밀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작용 반작용. A도 C를 반대 방향으로 10. 그죠?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면 C도 어때? 왼쪽으로 10, 오른쪽으로 10. 그럼 C도 꼼짝도 못하지. 이게 지금 전체 힘의 평형 관계를 쭉 따져보는 거라고. 그래서 혼자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그러니까 물체가 어느 쪽으로 간다 안 간다 마찰 때문에 꺼끌꺼끌 하다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계속 얘기하잖아.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 관계만 계속 따져 나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하다가 막혔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거꾸로 방향을 이제 뒤로 진입을 하면 된다고. 반대로. 요거까지만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귿은 가에서는 10N, 그죠? 나에서는 3N이 나올 텐데 보세요.
B부터 한번 가볼게. 한 번만 더 해보자. 지금 이 친구들 전체 가속도가 얼마라고? 10N으로 10kg이니까 전체 가속도가 1m/s 제곱이란 말이야. 맞지? 그럼 B가 받은 R자임이 얼마? 저는 3N이라는 R자임을 받아서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나옵니다. 저는 3kg이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3N을 누구한테 받았겠냐는 거야. 이 줄은 끊어져 버렸잖아. 그럼 A가 B를 오른쪽으로 3으로 당겨줘. A밖에 더 있나? B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걸 가만 보고 있지 않는다니까. B도 A를 반대로 3으로 이렇게 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 C는 어때? 오른쪽으로 10N을 받았는데 질량이 2고 가속도가 1이야. 그럼 C는 R자임이 얼마라고? 2N이라니까. 10을 받았는데 왜 2밖에 안 남았냐 이거지. A가 어떻게 쓰니까? A가 C를 반대 방향으로 8N으로 당겨버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 C가 이 8을 받고 가만히 있냐고. C가 8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C도 A를 야 해서 반작용으로 이렇게 또 8N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때? A는 오른쪽으로 C로부터 받은 8, 왼쪽으로 B로부터 받은 3 더하니까 얼마? R자임이 5N 나오면서 질량 5짜리니까 가속도가 1.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이 관계를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 별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차곡차곡 그러니까 방향을 뭐 요 방향으로 가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된다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아니면 어떻게 돼? 뭐 요렇게 가도 되고. 근데 뭐 어떤 친구들은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얘가 오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시에 가도 되고 상관없다고.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해보면 좀만 해보면 돼요. 반드시 백지에다가 써놓고 하고. 113번은 올해 수특 문제여서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114번은 이게 한 2년인가 된 문제긴 한데 좀 봐두는 게 좋겠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뉴턴 실험 문제 잘 풀어보고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여기까지.